안녕하세요. 레벨 1 A 문학 영역 영식이의 영식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중심 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나 빈도가 높은 단어들에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보기 전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무엇을 척척 쓰게 된 영식이는 여기저기에 무엇을 쓰면서 자, 여기 공통인 거죠. 매우 기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읽은 친구들은 쉽게 찾았을 거예요. 인제 영식이는 제 이름 석자를 척척 쓸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이름은 금방 나왔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선생님 별명은 안 되나요? 분필은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별명은 뭐냐면 이름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이런 것들에다가 붙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은 관련이 없고요. 일단 분필은 우리가 읽어보면 영식이가 자기의 이름을 쓸 때 사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읽지 않더라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선생님, 영식이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이 뭐냐는 거죠. 위로 한번 바로 가보면 자, 여기 박영식 이렇게 거침없이 쓸 수 있게 되었다. 박영식이라고 씁니다. 자, 답은 금방 나오겠죠? 박영식 체크해 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참말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지 않은 이제부터 무언가 알맞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체크를 하나 해두세요. 이런 문제들 나올 때 옳지 않은 거 고른다는 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 낱말을 골라보는 건데 기억에 있는 참말이니까 기억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여기 참말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 같지만 생각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과 바꿔 쓰는 거니까 하나씩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거짓말 생각할수록 어머 바로 답이 나왔네요. 거짓말은 뭐랑 반대예요? 참말. 요런 말과는 서로 반대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반의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고르고 그리고 2번, 3번 넣어보는 거죠. 어떻게? 참말 생각할수록, 진짜 생각할수록, 정말 생각할수록 자연스럽죠. 요거 두 가지는 가능한 게 되겠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뜻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바로 어휘랑 관련된 문제죠. 니은이 뭔가 한번 가봤더니 여기 나 부분에 있네요. 뭐냐면 분필이 닳아 없어지거나 쓸 자리가 모자라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읽어보면서 누가 이 뜻을 바르게 짐작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진이를 보니까 뒤에 없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뒤에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없어지거나 쓸 자리가 모자라기 전에 여기 그때까지 써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래 써서 길이가 짧아진다. 자,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연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는 아주 옳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어요. 대호를 보니까 뒤에 쓸 자리가 모자란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자, 뒤에 나오나요? 쓸 자리가 모자라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매우 많이 썼다라는 뜻이야 했는데 자, 만약에 1번이 없다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연필과 관련된 요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글씨를 쓰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길이가 짧아지다가 더 적절하겠죠. 요건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네요. 나은이를 보니까 닳아 없어지거나를 자, 뭘로 바꿔본대요? 떨어져 없어지거나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으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분필이 떨어져 없어지거나 여기까지 바꾸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다. 아하, 요게 문제네. 요 바닥에 떨어지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적절하지 않겠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냐? 가 문단에서 영식이가 신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신기하다라는 뭐가 나왔냐면 영식이의 감정 상태가 나왔어요. 자, 감정이나 우리 다른 말로 정서 또는 뭔가 기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소설 속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가 문단이니까 가를 한번 볼게요. 신기하다라는 부분이 어디 나오나 보니까 참말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 같지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기한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영식이가 신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보면 이 앞뒤를 읽어보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을 통해서 볼까요?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것이 신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요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박영식이라고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써도 되는 것, 요 단순한 요런 거는 될 수 없고 해당되는 선지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쓴 글씨를 보고 박영식이라고 읽어주는 것, 여기 3번을 체크할 수 있겠죠. 2번은 보니까 읽을 수 있게 된 것 했는데 자 어디를 읽어봐도 단순히 읽을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는 없죠. 요거는 X가 되겠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아까부터 얘기했죠? 어떻게? 알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올 때는 우리가 특별히 체크를 해주자. 자, 영식이는 이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다. 자, 우리 보면은 계속 박영식이라고 써봅니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볼 때 어떻다? 쓸 수 있다? 맞겠죠. 그리고 모든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쭉 나까지 읽어보지만 나도 살짝 가보게 되면 써놓는다.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 단순히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정보겠죠. 그래서 틀리겠죠. 3번 보니까 여기저기 자신의 이름을 썼다라고 했는데 본문 속에 실제 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저기에 제 이름을 써놓았다. 심지어 또 어디도 썼다. 뭐 굴뚝에도 썼다. 그리고 쓸 자리가 모자라기도 전에 얼마든지 썼다라는 부분이 있는 걸 볼 때 이것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보기 속에서 나 문단에 나타난 인물, 배경, 사건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한번 골라보는 건데요. 자, 보면 인물, 배경, 사건 요거 세 가지를 아마 여러분은 갈래학습에서 배웠을 거예요. 뭘로 배웠냐면 소설의 구성의 3요소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실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나 문단에 이제 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집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장소는 우리가 소설의 구성 단계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배경, 특히 공간적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A는 배경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B를 보니까 몽당공필로 굴뚝과 여기저기에 이름을 써놓았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뭐가 일어난다는 거냐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사건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를 보니까 이것도 학교라는 장소니까 배경에 해당이 되고 영식이는 이런 어떤 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장소에서 행동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주인공이고 우리가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2를 보니까 교과서 첫 장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건 행동과 관련된 거니까 역시 사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선지로 한번 볼까요?
나 부분이면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봤을 때 영식이가 이름을 여기저기 쓰는 부분. 보면 여기저기에 이름을 써놓는 게 무척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되었고 학교 교실에서 쓰다 남은 몽당 분필을 주워가지고 어디로 왔대요? 집에 돌아와서 여기저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된 배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집이니까. 우리가 아까 배경으로 체크했던 A와 C 중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A랑 C가 들어있는 거. 배경. 여기는 다 괜찮네요. 그 다음 인물을 보니까 아까 영식이라고 했죠. 영식이는 D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2번 선지는 우리가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 다음 사건을 보니까 주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배경에서 A랑 C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지금 집에 해당한다고 아까 체크를 했죠? 그러면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요건 안 되는 이유 알겠죠? C는 어디에서의 주된 배경이었어요? 바로 가에서의 주된 배경이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 문단에 나타난 영식이의 기분. 자, 아까 체크한 거 여기도 나왔네요. 자, 우리가 기분은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의 정서, 감정 상태, 그리고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소설의 인물들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기분으로 알맞은 걸 고르는 건데 가 문단에 보면 그 기분과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나왔냐 보니까 척척 쓸 수 있게 되어서 자, 기쁨이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참말로 신기한 일 같지만 생각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식이의 기분, 심리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쁨이구나. 그리고 신기함이구나. 그걸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죠. 보니까 1번 서운하고 속상했다. 자,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정서예요? 굉장히 다운되는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너무 기쁘고 설레었다가 있어요. 기쁨 나왔어요. 좋아요. 요거 맞아요. 근데 설레었다라고 나왔는데 설렘이 있나요? 자, 여러분, 이 설렘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신기함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로운 게임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샀을 때 처음에 어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막 빨리 하고 싶어서 설렘을 느끼죠. 그래서 같은 정서로 볼 수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3번에 있는 지루하고 나른했다. 지루하다는 건 어떤 같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을 때 조금 지치고 재미없게 느끼고 이런 감정들이고 나른한 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밥 먹고 나서 조금 잠이 올랑말랑 그런 기분일 때를 나른하다고 하죠. 이것도 좀 부정적인 정서에 다운되는 정서에 해당이 되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떠오르는 장면, 이런 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문 속에 그것과 해당하는 근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영식의 모습이다 그랬는데 이건 선생님이 나에서 읽었던 기억이 딱 나네요. 뭐라 그랬냐면 자, 굴뚝에도 박영식을 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학교 교실에서 몽당분필을 줍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학교 교실에서 쓰다 남은 몽당분필을 주워가지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3번 보니까 집안 여기저기에 이름을 쓰다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디 보게 되면 나 부분 조금 아래쪽에 있었죠. 여기 있네요. 집에 돌아와서 여기저기에 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엄마에게 혼이 나는 영식이의 모습. 이런 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 부분이 틀린 답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보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여기 본문 속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영식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자 영식아 이러이러한데 어떤 조언이라든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 뭔가 없을까 한번 봤더니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박영식하고 출석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실에 있는 누가? 난로나 장독들이 모두 네 하고 마치 자기가 박영식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박영식 세 글자가 분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얘네들은 마치 자신들이 박영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분을 못한 거죠.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까 박영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렇게 아무데나 글씨를 써놓으면 그 물건들을 못 쓰게 되잖아. 자, 뭐예요? 그 물건들을 못 쓰게 되잖아. 요런 게 말이 되려면 요 위에 박영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로나 장독들을 어떤 제 용도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2번을 보니까 물건에 분필로 이름을 쓰면 지워지지가 않잖아. 자, 여기 보세요. 위에 분필로 썼는데 이걸 썼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 없죠. 그래서 이것도 선지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니까 그렇게 아무데나 글씨를 써놓게 되면 박영식이 여러 명이 될지도 몰라. 그쵸? 이미 우리는 뭘 봤어요? 난로라든지 장독들이 여러 명이 되는 부분을 봤어요. 그렇게 되면 박영식은 한 명뿐이니까 함부로 이름을 써놓으면 안 돼.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영식이의 영식이 본문 한번 봤는데요. 오늘 요 첫 시간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본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